자, 계속해서 타자의 정치학 지금 그 인트로덕션 수준에서 지금 제가 앞으로 할 강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버마스와 찰스 테일러 이 두 사람은 칸트와 헤겔주의자였고, 그다음에 레비나스와 폴리게르, 레비나스는 약간 종교적인 냄새, 유대교, 원래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그 유태교의 전통에서 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 레비나스는 나치 시대의 그 수용소에 갇혀서 죽음을 맛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그 철학적인 배경에는 상당히 그런 종교적인 그 요소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상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무슨 후설이나 하이데거 용어를 많이 쓰긴 하지만 그 소위 얼굴이라는 개념, 무슨 이런 무한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기독교 목사님들이 레비나스 철학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인용해요. 그다음에 제가 설명했던 게 이제 뭡니까, 그 니que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런 그 이방인에 대한, 낯선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융합, 포용을 강조하면서도 그렇게 레비나스처럼 너무 종교적인 관용보다는 어떻게 동등성, 평등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얘기를 합니다. 이 네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이제 그런 타자의 문제를 얘기할 때 적어도 유럽의 정치 철학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고 또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네 명만 끝나지 않고 멜로뽕티하고 사르트르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멜로뽕티와 사르트르는 무슨 철학적으로 그 무슨 1930년대 현상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무슨 난민 문제나 이런 그 어떤 타자의 문제를 직접 다룬 사람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르트르가 썼던 존재와 무에 보면 타자의 문제가 굉장히 명징적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에서 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르트르의 그 타자는 내 주체중심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 건가 하는 문제였다면, 멜로뽕티는 좀 이렇게 융합하는, 소위 이제 그 뭐 키아즘이란 말도 쓰고 상호 주관성이란 말도 쓰는데, 어떻게 하면 그 타자와 연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타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회적인 것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다룬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사르트르와 멜로뽕티를 얘기하려냐면, 사실은 강조점은 멜로뽕티에 있는데 멜로뽕티를 조금 더 자세히 쉽게 이해하려면 사르트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멜로뽕티의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적인 관점, 문화사회학으로 넘어가는, 문화정치학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뭐 예를 들면 민족주의 문제든가 세계화의 문제, 그 다음에 무슨 한류가 어떻게 혼성화돼서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 다음 문화 통합의 문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멜로뽕티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버마스, 찰스 테일러, 그 다음 레비나스, 폴 리케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 멜로뽕티를 그 이해하기 위해서 사르트를 좀 다루고 하는 식으로 해서 타자의 정치 철학의 문제를 뭐 몇 번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하버마스부터 갑시다. 이 하버마스는 이 이질성의 포역이라는 책에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뭐 하버마스는 워낙 글을 많이 쓰고 그 뭐 다작이고 뭐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이질성의 포용이라는 책은 그 하버마스가 정년 퇴임한 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계기를 통해 썼던 논문들을 모아놓은 논문집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 찰스 테일러와 관련시켜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8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8장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4장하고 5장인가요? 예, 4장하고 5장을 조금 더 보고 그 8장으로 갈까 해요. 그러니까 이 4장하고 5장의 내용이 뭐냐면, 민족국가라는 게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족국가.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계화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족국가를 넘어서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민족국가를 넘어서는 것의 가장 전형적인 얘기가 과거에는 시티즌십을 갖고 있는 어떤 국민들, 시민들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전혀 밖에서 시민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소위 노동의 유입이고 이민자고 난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민족국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원칙이 뭐냐를 자세히 보면 그 민족국가의 어떤 그 변화된 모습으로서 세계화된
오늘날의 글로벌라이제이션 된 국가에서 우리가 새롭게 닥친 문제도 그런 민족 국가가 만들어졌던 당시의 어떤 철학적 기반을 응용하거나 확장시키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버마스는 내내 어떻게 보면 근대성을 유지하는 거죠. 근대성이란 말, 뭐 우리가 그 후코 얘기할 때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의미에서 아직도 인간의 이성과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세계화된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4장부터 봅시다. 4장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근대 국가라는 건 자본주의 경제를 기반으로 했고 행정적이고 조세 국가라는 겁니다. 행정 국가고 조세 국가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 타자의 정치학이라는 이 강의를 끝내고 근대 국가론이나 민족주의에 대해서 좀 강의를 연이어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타자란 문제가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라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맞이하고 있는 현 상황은 이제 근대 국가가 해체되고 소위 세계화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론을 좀 공부를 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에는 아마 국가론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 4장에서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유럽 국민국가, 유럽 민족국가의 어떤 형태를 바라보는 게 대단히 유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얘기는 뭐냐면 중세 때와 달리 근대 국가는 뭐냐면 경제와 국가를 분리했고 법률 안에 어떤 행정이나 조세 국가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공적인 영역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사적인 영역에서는 개인의 권리, 특히 이제 이 권리라는 게 뭐예요? 주로 소유권과 관련된 거죠. 자본주의 시대니까 소유권을 보장하는 뭐 이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뭐라고 하냐면 귀족적인 국민, 당시의 중세라는 게 귀족들이 부여하는 이 영주 안에서, 영토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족이 관리하는 국민이었죠. 근데 그게 보편적인 포퓰러한 인민적인 국민으로 이행했고, 그것은 참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시티즌십을 획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플러스가 뭐예요? 이제 대중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애국심을 갖게 되고 민족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버마스의 논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유주의적인 시민. 그건 뭐예요? 세금을 내고 자본주의 경제와 관련되는 거죠. 세금을 내고 그거에 반대되는 뭐예요? 참정권을 받는다. 참정권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정치적인 시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프랑스 사람이야 독일 사람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게 되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소속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그걸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위 캐피탈리즘과 폴리티컬 시티즌십과 그 다음에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축이 어울려져서 근대 국가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날은 그런 축이 무너지고 있죠.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는 게 뭐예요? 우선 자본주의 자체가 국내 경제 단위로 움직이지 않고 글로벌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 이건 뭐 대단히 분명한 사실이고, 한국도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이제는 정부가 뭘 경제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죠.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1997년에 맞았던 IMF 위기라는 게 그런 거 아니고, 외환 위기라는 게 뭐예요? 결국 외부의 충격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때 이후로 한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돼요? 국내 경제가 아니고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국내 국가 단위로 경제 국가라고 하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혹은 자본주의 국내 경제라고 하는 컨셉이 이제 더 이상 효용되지 않는 그런 수준에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신민의 문제도 뭐예요?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우리 한국같이 단위민족을 강조했던 나라도 없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뭐 들어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외국인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자스민인가 필리핀 그 여자도 무슨 국회의원 했고, 그 다음에 무슨 북한 탈주했던 태용을 하는 사람도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은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했던 일인데 지금 우리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주 서유럽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더 심각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소속감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예를 들자면, 프랑스에는 이 아랍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민자 2세대, 3세대죠. 근데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차이를 절대로 버리지 않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슬람 종교의 어떤 관습들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그거를 과거에는 굉장히 뭐 똘레랑스라고 그래가지고 인정하고 포용하려고 그랬는데, 뭐 보수 정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르코지 정부 때 법률을 아예 만들어서 학교에 그런 그 이슬람 복장을 하고 들어가는 걸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하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정치적인 시티즌십을 갖는 건 프랑스 국민이에요. 종족적으로는 이슬람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아랍 쪽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아버지 세대부터 계속 거기 살았으니까 정치적인 시민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는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시다.